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소개합니다. 제가 친구의 장모님과 만남을 가졌던 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43살 유부남이고 일산에서 10년째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힘이 들지만 일반 직장인보다는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를 시작하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노는 스타일입니다. 공사가 없을 때는 놀아서 좋고 공사가 있을 때는 돈 벌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낙천적인 스타일입니다.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 주위에 친구들도 많은 편이고 그 친구들에게 소개도 많이 받아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에 마지막 노총각이 있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 총각 파티한다고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파티를 하였습니다. 결혼하는 친구가 노총각일 때는 결혼을 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라고 말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면서 정반대되는 악담들을 쏟아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계산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유명하다며 강력한 추천을 해서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쿵쾅거리는 사운드와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 들어와 보니 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웨이터들이 가끔씩 아가씨들을 데려올 때마다 유부남인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각기 고군분투하며 아가씨들에게 이빨을 날리고 있고 우리의 주인공 노총각은 이미 취해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웨이터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가씨를 제 옆에 앉혀주고 갔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서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90도 인사를 하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미인형 얼굴에 몸매도 라인이 너무 좋아서 미니스커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 3명과 오랜만에 만나서 젊음을 불태우자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트에 입장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 웨이터들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바람에 친구들과는 입장만 같이 하고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30분 동안 양주와 맥주를 주는 대로 받아 마셔서 어지럽고 자기 테이블이 어딘지도 모르겠다며 저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힘들면 차라리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 내려오는 게 어떠냐고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며시 저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나이트에 왔다고 신께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잠깐 쉬고 온다 말하고 손가락을 V자로 흔들며 나이트를 나와 쉬러 갔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고 너무 쉽게 전개돼서 저는 약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대답은 하지 않고 입맞춤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정말 고맙다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랑 동갑인 45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 결혼한 지 25년 지났는데 3년간 남편과 각방을 쓴다고 해서 두 번째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딸아이가 23살인데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너무 멋진데 남편이 3년을 왜 그냥 놔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교 졸업 후 20살에 격리로 취업한 여행사 대리였는데 같이 술 마시고 실수하면서 결혼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잠도 못 자고 출근할 정도로 사랑을 했는데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소홀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후로는 아예 각방을 쓰고 있는 중이라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고맙다고 말한 것도 오늘 남편에게 복수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보관만 하고 있던 기술과 체력을 모두 구사하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지 않고 제 곁에 있고 싶다고 했지만 외박할 수 없다는 저의 말에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많이 아쉬웠지만 그녀와는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와 통화도 하고 아내에게는 지방으로 공사하러 간다며
그녀를 만나 뜨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노총각 결혼식의 사회를 보기로 해서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아내와 함께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부모님께 인사하고 신부 측에도 오늘 사회 본다며 인사하러 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신부 어머님은 며칠 전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도 나를 보고 애써 외면하고는 있지만 놀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식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혹시라도 제 친구들이 알아볼까봐 제대로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사회를 어떻게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었습니다. 신부가 친구보다 한참 어린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딸일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그녀가 한복을 입고 있는 그녀라는 걸 알아보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뒤풀이하는 동안 그녀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었지만 저보다 그녀가 더 놀랐을 것 같아서 문자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녀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달려오고 싶은데 딸 때문에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자기와 동갑이어서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힘들어하는 딸에게 내키지 않은 결혼 승낙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는 사위 친구하고 사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결정을 존중하며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잊지 못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같이 살던 딸도 시집가고 남편과는 각방을 쓰고 있는 그녀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연이더라도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어보고 죄짓고 못 산다는 말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이상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녀의 옳은 판단으로 두 다리 뻗고 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친구 장모님과의 해프닝이 둘만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